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는 24일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오늘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의 만남에 이어서 1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좀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올해 가장 악화된 한일 관계를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화요일 날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겠죠? 아마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 정도는 하면은 큰 성과겠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기대한 만큼 예를 들면 경제 규제 조치에서 백색 리스트 완전 복귀한다든지 아마 이런 선언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빈손 회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아베 수상 입장은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일 외교 회담은 아베 수상이 지지를 올리는데 큰 성과가 있는데 근데 한일 회담이 아무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이 중일 회담까지도 깎아버리기 때문에 한일 간에도 뭔가의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 현재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한국 수출이 상당히 떨어졌고 또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베 정부의 부담이 좀 됐을까요? 그렇죠. 현재 지방에서는 한국의 이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이고 또 그리고 대중적으로 되면서 처음에는 아마 일본 지방에서도 일본 정부를 믿고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참았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면서 지방에서는 엄청 불만이 많죠. 그리고 또 일본이 유일하게 흑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오히려 잘못된 이 정치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가장 강했던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 오히려 방해한 결과가 됐고 그리고 중일 간의 현재 무역 이 전쟁에 의해서 일본 경기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본이 잘못된 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고 일본 자체의 경제 위기도 가져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지방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1년간의 경제에 대한 여러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 신문들에서도 오히려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예를 들면 흑자가 줄어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관광객이 60% 70% 줄었던 결과라든지 한일 간에 오히려 일본에게 불리한 통계들을 많이 언론들이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16일 날 있었던 한일 외교당국 과 통상당국 차원에서의 만남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랬죠. 일본이 7월 달에는 어떤 창고 같은 곳에서 그리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제회의장 같은 곳에서 마이크도 달려 있었고 또 그리고 양복을 입고 아주 접대를 하는 형태가 됐죠.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을 달래면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성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 조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일단 일본은 지금 현재 한국과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전에 지금 현재 경제실무회담, 국장급 회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백색 리스트 복귀를 선언한다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 조건부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한국이 일본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백색 리스트를 바로 복귀하겠다. 아마 이런 형태로 합의는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정상회담을 원래 앞두고 나서 실무자 차원에서 회담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예, 국장급 회담에서는 일단은 양국의 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상호 입장을 서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3년 반 정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입장은 설명했지만 일본 내에서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것은 일본의 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어떤 경제 규제 조치는 징용 문제나 이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명백하게 보복 조치라는 것들을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선 조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에 대해서 복귀를 시킨다 아마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 못할 거지만 하지만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일본 언론이나 일본 외교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한일 정상회담 이건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이번엔 큰 성과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본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여하튼 경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일단 서로 원상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자라는 식으로까지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정도의 분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벚꽃 스캔들이라고 하던데 벚꽃 스캔들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4월에 사회 공로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인데 예. 이번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아베 수상의 선거구의 관련자들 그리고 부인 아키에 씨 자민당 추천으로 대량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서 아하.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예. 그리고 참가자들 명부를 달라고 했더니 폐기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참가자들 중에는 폭력 조직 멤버라든가 또는 다단계 판매로 회사를 도산낸 사장이 참여했다고 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구가 부패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사고 있죠. 예. 그럼 이 국내 정치 문제로 수세에 몰린 것을 외교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아베한테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일 외교는 일본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일 외교까지 즉 최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대해서 뭐랄까 좀 더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우호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아베 수상에게는 중일 한일 외교의 성과로서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잠깐 관광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파로 일본 정부가 추경으로 대마도에 3억 엔을 긴급 지원했다. 그럼 일본 정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긴급 지원 방침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마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 이 지역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으로 1년 경기가 지속되는데 예. 올해 1년간 거의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듦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 경기 자체가 타격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은 지방에서 거의 자민당이 많은 의석을 잃는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 달래기를 위해서라도 추경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한국 관광객 없어도 된다. 중국 관광객을 그 자리에 채우면 된다. 처음에 이랬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모양이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 것은 사실인데 예. 이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피터가 아니고 한 번 왔다가 다시 새로운 층들이 오지만 또 예. 그렇게 많은 구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큰 도시는 오지만 아주 작은 지방 도시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관광객들은 아주 지방의 작은 도시 카페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 관광객들의 효과가 훨씬 많고요.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과 대만 관광객은 늘었지만 총체적인 관광객 수는 줄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매년 800만 정도 오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 타격은 너무 큰 거죠. 예. 그리고 교수님 말처럼 워낙 우리는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매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기마다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불면허 때문에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었겠죠. 자, 강제동원 해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문희상안이라고 하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자라는 건데 일단 우리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또 역사학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문희상안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는 이 어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크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일본 정부는 뭔가 해결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문희상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금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서 현재 일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느낀다든지 강제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아베 정권 또는 일본 자체의 전쟁 문제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게 되는 아하. 거죠. 이것은 일본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성명을 예. 발표했을 정도로 예. 현재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원칙은 지키되 일본도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문희상안도 효과가 있지만 일본이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문희상안 자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절속적인 안은 한일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아베 수상이 처한 위치를 봤을 때 한국이 일부러 양보하는 절속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문희상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이 지난번 위안부 합의안이 당사자들의 반대로 결국 일본이 한 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왜곡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문희상안에 대해서 한국 현지의 여론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일단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일본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혹시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문희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이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물론 국회에 아니지만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 자체를 뭐 일본은 물론 관심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원칙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